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과 가족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감염 경로가 파악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기존 확진자에서 가족과 지인으로 퍼지는 연쇄 감염이 고착화하고 있고 지역을 오가는 동선에 맞춰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늘었던 올 여름과 비교해 볼 때 광양의 경우 짧은 시간에 감염 여파가 커지고 있는 점은 간과하기 힘듭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순천시가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 점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확인, 이용 인원 제한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이에 맞춰 관내 지역을 따라 이어지고 있는 교차 감염 차단 역시 방역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양 관내 기업들의 직원 40%가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주거지와 직장을 따라 확진자가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직원이 확진되었을 경우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책임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광양협력업체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결과에 따라 확진자 추가 발생도 대비해야 합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병상 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도내 확진자 치료를 위해 마련된 230병상 가운데 100여 병상의 여유가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생활치료센터 설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 대유행이나 독감 확산과 맞물려 방역체계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도 필요해 보여 방역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 별량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해당 마을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순천시는 별량면 덕정리의 한 마을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해 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을 진단검사한 결과 어제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을 출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광양 39번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을 통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17일 밤부터 어제까지 순천과 광양에서는 각각 14명과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에 이어 화순전남대병원도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이곳은 암 환자들이 입원한 곳이어서 걱정이 더 큰데요. 광주 전남의 의료기관들이 도미노처럼 폐쇄되면서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의 20대 간호사가 광주 588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또 다른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화순 전대병원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간호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간호사가 나온부터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전 직원을 일단 하자.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 카페라든가 이 병원에 있는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두 간호사가 일하는 63병동과 73병동 두 곳을 동일 집단격리, 즉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격리된 병동은 신경외과 암 환자와 혈액암 환자 70여 명이 입원해 있는 곳입니다. 함께 격리된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겠지만 암 환자라는 점 때문에 보호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먼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전남대병원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료진 19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외래진료와 응급실 운영 중단이 22일까지 연장되면서 약이라도 받으려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무슨 과인데? 네? 무슨 과? 정신과. 안 나왔어 아직? 아니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안 나온다고. 대형 병원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서 다른 병원들의 진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비록 음성이 나왔더라도 격리병실을 준비해야 하는 데다 혹시라도 확진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전원 조치가 필요한 환자,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회의가 진행됩니다. 전남대병원발 코로나19는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환자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또 이 직원의 초등학생 자녀로 연쇄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무더기로 진단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또 목포로 이어진 코로나 확진이 병원과 대학으로 연결되면서 일부 병동과 대학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순천발 코로나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아랫장입니다. 170여 상가가 들어서 있지만 또다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달 1단계 조치로 반짝 경기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이달 초부터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상생활 속 연쇄 감염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정말 답답을 따름입니다. 야시장 오신다고 금토일 날 오시는데 뭐 거의 그냥 3분의 2가 그냥 줄어버렸죠. 광양식당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협력업체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식당들은 자구체계 하나로 자체 방역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식당 내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발열 체크 등 방문객들의 출입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거리 두기도 상당히 옛날같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 하나씩 비워놨다가 손님을 모시고 있고. 소상공인단체는 자영업체는 물론 시민들의 공동 방역으로 위기를 넘길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기 처방 외에도 행정당국의 장기적인 돌파구 마련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지키기에 동참하셔서 빨리 이 구간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후까지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역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전남 동부권. 지난 8월 코로나 확산에 이어 2차 피해를 입으면서 자영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상회의를 열어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고3 수험생과 감독관, 수험생 가족과 교직원 등의 생활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순천만의 가리맛 조개는 순천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가을이 제철이기 때문에 이맘때면 순천만 인근 어촌계는 큰 수확을 올리는데요. 최근 한 마을 앞바다에서 이 조개의 씨가 말라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가리맛 조개의 90%가 채취되는 천혜의 갯벌 순천만. 납작하고 긴 모양에 맛이 좋아 채취만 하면 국내외로 불티나게 수출되는 효자 상품으로 와엄마을 어촌계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은 5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촌계 주민들은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온 토사 때문에 조개가 숨을 쉬지 못하고 폐사한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리맛 조개 양식장으로부터 불과 도로 하나 떨어진 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형 풀펜션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고 떨어져도 어느 정도죠. 이렇게 그냥 잡을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보다시피 바로 7m 앞에가 이 자연 습지인데 여기 유입되면은 미생물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올해 여름 공사 현장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황토로 바다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토사가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폐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토사가 발생하면은 이게 부유물이나 아니면 침대적으로 이제 깔았게 되면 갯벌이 폐류에 의해서 이제 숨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보면은 방류량이 엄청 많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환경이 아예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업체 측은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일대 해역에는 자연적인 토사 유입이 있었다며 영향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퇴적이 돼서 토사 유입이 돼갖고
퇴적이 그 정도 2m 정도 퇴적이 됐는데 과연 막 조개 폐사가 토사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가리맛 조개 양식장인 순천만 일대는 습지 보호 지역이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곳. 관광 수익을 겨냥한 무리한 개발로 청정갯벌의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수 돌산 지역의 자연 훼손과 난개발에 대해 지자체와 의회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돌산 소미산과 안굴전 불법 훼손 사건은 COP28 유치 중심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도시의 이미지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산림과 공유수면 훼손, 불법 형질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여수시에 촉구하는 한편 여수시 의회도 소미산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허가 및 심의 과정에 대해 행정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순천시 지부가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순천시 지부가 지난달 13일부터 23일간 조합원 66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의회 신뢰도 질문에 응답자의 57%는 보통, 27%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5%는 신뢰한다는 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는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의 결여가 37%, 공무원에 대한 각종 갑질이 36%, 각종 이권 개입이 21%, 견제와 감시 능력 부족 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